호회요 호회, 구리시 모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구리시의 열혈 청년 나대진이 진행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 자키 나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너, 처음 널 만날 때처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임창정의 오랜만이야였습니다. 임창정의 오랜만이야는 임창정의 11집 Return to My World에 수록된 타이틀곡입니다. 임창정 씨는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임창정 씨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세수는 2번을 하는데 양치는 하루에 몇 번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얼굴에는 매일 화장품을 바르면서 치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왜 꾸준히 관리를 안 하고 이미 큰 돈이 들어갈 만큼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구리시 장자목공원 파리바게트 사거리 부근에 소재한 나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치아가 안 좋으셨거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평생 건강한 치아 지키실 수 있습니다. 10분간 집중하고 건강한 치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 나인치과 원장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역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네요. 항상 좋은 진료 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에 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임플란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이제 임플란트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치료입니까?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임플란트란 치료는요, 치아에 예를 들어 풍치나 충치로 인해서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었을 때 우리가 치아를 대신해서 인공 보철물을 올리기 위해서 치아 뿌리를 대신해서 뼈 안에다가 식립하는 것을 말하고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최종 보철물을 올리면은 우리 기존에 있는 치아처럼 저작 기능과 심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최종 보철물이라는 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빨이랑 똑같은 그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은 우리 입안에 있는 보철물보다는 약간 작게 되지만 예. 거의 우리 치아랑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보철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치아 뿌리를 대신해서 치족을, 즉 뼈 안에 식립하는 어떤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둥을 통해서 위쪽에 보철물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네. 임플란트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임플란트는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어서 예. 그냥 치아가 빠진 상태로 있다는 사람들이 꽤 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태가 되면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어금니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작은 어금니 후방에 있는 큰 어금니들이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어금니들이 쓰러지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잇몸병을 강의했을 때
드린 바시피 네. 잇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과 압력 두 요소에 인해서 잇몸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치아가 쓰러지면은 부분적으로 그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세균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요. 잇몸병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고,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빠진 치아를 수복하지 않으면은 그 반대편 치아도 같이 나빠지고, 그쪽 부분이 다 나빠지면은 반대편 악궁에도 또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빠지면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플란트 및 기타 치료를 받으셔가지고요. 기타 치료라고 하는 건 브릿지나 틀니 등의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빈 공간을 남겨놓지 않고 수복을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압력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아가 빠지면 압력이 생겨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는 네, 예, 맞습니다. 말씀인가요? 예, 예. 압력이라는 게 정확히 치아에서 어떻게 압력 받는다는 상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치아를 지속적으로 매일 손으로 누른다고 생각하면요. 네. 그 치아만 나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힘이 작용한 상태가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인데요. 네. 만약에 빈 공간으로 치아가 쓰러지게 된다면 그 쓰러진 공간만큼이 반대편 치아에 받치게 되겠죠. 네. 받치는 만큼이 외부의 불필요한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TFO라고 하는데요. 그런 불필요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요. 치주적인 병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급격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예를 들어 앞니 같은 경우가 아랫니가 위쪽에 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항상 아랫니가 위쪽 치아를 때리기 때문에 만약에 세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위의 치아가 흔들릴 어떤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치아가 빠진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치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또 그 제 주변에서 보면은 네. 치아가 흔들리니까 최대한 참다가 나중에 더 아프면 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빠진 상태로 두면은 안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 치아는 치주염에 이완되었을 때 초기에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요. 흔들린다는 말 자체는 치아 주변에 있는 뼈가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치아가 뼈가 녹은 상태를 방치한다면은 네. 우리가 임플란트도 뼈가 있어야지 박을 수가 있습니다. 식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예. 나무를 심으려면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땅이 없으면 나무를 어떻게 심습니까? 네. 못 심습니다. 못 심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뼈나 마찬가지고요. 네. 뼈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임플란트를 편하게 식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치아가 어느 정도 많이 흔들리기 전에 좀 풍치 치료를 했을 때 그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임플란트를 해놓는 게 더 치아 건강을 유지할 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치아가 빠졌을 때는 빠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네. 그 뼈가 점점 녹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다. 예. 뼈가 없는 것에 대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뼈가 없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기다리고 뭐 고름이 나오고 그렇다는 건 뼈가 완전히 녹아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풍치가 물론 그런 잇몸병이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만약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미루지 말고 예. 빨리 치아를 발치를 하고 예. 임플란트를 하는 편이 치아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뭐 임플란트나 뭐 다른 작은 치아 건강 문제들 이런 네. 거에 이제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기 검진 같은 거를 꾸준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치아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정기 검진을 받고요. 네. 잇몸 치료가 필요하면 잇몸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서 칫솔질이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재교육을 통해서 그 칫솔질 방법을 바꾸고 그 네. 방법대로 치아를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항상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칫솔질과 정기 검진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꾸준히 그렇게 칫솔질하고 네. 정기 검진 받고 네, 그러면은 항상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 검진을 어느 주기로 받아야 됩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본인 치아가 좀 안 좋다. 그 치아가 보통 보면은 대부분의 치아적인 질병도 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가족력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 충치 치료를 좀 광범위하게 받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3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치아에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네. 1년에 한 번 하는 스케일링은 꼭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스케일링은 그 보험이 되는 스케일링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만 20세 이상에서 몇 년 전부터 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험 적용되면 10,000원대 맞죠? 자기 예, 부담. 13,000원 정도 부담하시면은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면은 뭐 치아에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임플란트 얘기로 돌아와서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당일에 이빨까지 올라가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즉시 로딩한다는 개념인데요. 예.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위쪽 앞니와 같이 어떤 심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경우, 앞니가 빠진 채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뼈가 단단해서 바로 올려도 큰 무리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정밀한 계측과 검사를 한 후에 즉시 로딩을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좀 상태가 좋은 환자들만 가능한 그런 시술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앞니같이 어떤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임시치아라도 바로 올리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네. 당일에 끝나니까 네. 시간도 절약되고 네. 뭐 아픔, 고통 같은 거는 덜 합니까? 더 합니까? 만약에 아픈 문제는요. 네. 그런 즉시 로딩하고 뭐 기다려서 로딩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아니고요. 웬만하면은 잇몸을 제끼는 수술을 하면은 조금 더 통증이 많고요. 예. 잇몸을 제끼지 않고 무절개 시술로 한다면은 훨씬 더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 임플란트 하셔가지고 이제 네. 아프시다는 분들이 네, 잇몸을 쉽게 얘기해서 째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크라운이라고 말하는 치아 맞죠? 네, 크라운이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예, 보통 그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위턱에 심은 경우에는요, 짧게는 4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 기다린 후에 보철이 올라가는 게 예. 어떤 정석적인 개념이고요. 예. 아래턱에 그 임플란트가 식립된 경우에는요, 보통 위쪽에보다는 더 짧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2, 3개월 정도를 기다리고 최종 보철물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어떤 풍치, 그런 염증 조직이 남아있다고 하면요,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 놓아야 될 텐데요. 이때는 이런 인공뼈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기 뼈가 될 때까지 그 이상을 좀 충분히 기다리고 하시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좋은 임플란트 치아를 갖는 그런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본인이 어떤 부위에 치아를 이제 임플란트를 할 건지에 따라서도 이제 네. 그 치료하는 시기도 틀려지고 네. 한마디로 틀려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위쪽을 할 건지 아래쪽을 할 네. 건지 또는 잇몸 상태가 본인의 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마다 뼈 회복하는 그 속도도 틀린 겁니까? 예,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제 주위에서는 네. 이제 임플란트가 요즘엔 임플란트 하면 된다 다 임플란트 하면 좋다고 이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요. 네. 그 본인의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치아가 네. 임플란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교과서상으로는요, 그 어떤 저장 능력이 자연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한 60-70% 정도 그 정도 회복하는 거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 치아는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는 옆으로 가해진 힘이 아주 약하고요. 자연치는 그 옆으로 가해진 힘도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염에 저항하는 능력도 임플란트는 저항력이 약하고요. 자연치아가 더 강하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아프기 전에 본인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교수님 말로는 그 우리가 가진 치아 하나당 가치가 예.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치아 한 개요? 예, 한 200-300? 200~300만 원. 예. 교수님 말씀하시기는 치아 하나당 가치가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요. 예. 임플란트를 하나 할 때 예. 보통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그 저장 능력, 그런 효율성, 네. 그 기준은 그 교수님은 알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 그 저작과 그 먹는 것과 우리 삶의 질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그런 치아들을 하나 유지했을 때 우리가 받는 라이프 퀄리티나 그런 혜택들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치아 하나당 가치가 1,000만 원이니까 그만큼 우리 칫솔질 하는 것이 예. 아주 열심히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치아가 총 몇 개죠? 치아는 보통 사랑니가 난 경우를 가정해 보면 32개고요. 예. 사랑니 제외하면은 예. 28개입니다. 한 개에 1,000만 원이니까 32개면은 3억 2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가 튼튼 이가 탄탄을 잘 들으시고 네. 정기 검진 잘 받으시고 칫솔질 잘 하시면은 3억 2천만 원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강의를 제가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임플란트는 이제 사람마다 어느 부위에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랫니, 윗니도 이제 틀려지고 임플란트보다는 사실 본인의 치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예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법으로는 칫솔질을 열심히 하고 정기 검진을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을 꼭 받아야 된다. 네, 스케일링도 잊지 마시고요. 스케일링도 연일에 하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강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 하나 해주시죠. 예, 조빔의 The Girl from 이파네마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노래네요. 예, 들어보시면은 잘 예. 어디선가 들어본 곡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에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인치과를 치시면 원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치아 건강 상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인치과 블로그 보시면서 치아 건강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Olha que coisa mais linda, mais cheia de graça. Ela, menina que vem e que passa, num doce balanço caminho. In love with a girl from Ipanema goes walking, and when she passes, she smiles, but she doesn't see. 소개해 주이소 시연은 구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구리시에 있는 모든 맛집, 멋집 등 모든 점포를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구리 맛집, 멋집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냉면 좋아하시나요?
냉면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먹는 냉면보다는 겨울에 먹는 냉면이 더 맛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게는 구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탕스 냉면입니다. 탕스 냉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게인데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탕스 냉면은 경기도 상인연합회에서 지정한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 점포로 선정된 이른바 경기도를 대표하는 식당입니다. 이 명품 점포라는 것이 3차례 심사를 거친 후 경기도에서 10개의 점포밖에 선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탕스 냉면은 2005년부터 오픈하여 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냉면 가게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는 구리 전통시장 내 베이직하우스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노란 색깔로 눈에 띄는 가게이니 지나가다 탕스 냉면 보시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탕스 냉면은 탕수육과 냉면을 같이 준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럼 메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숫대야 물냉면, 세숫대야 비빔냉면 5,000원, 탕스 물냉면, 탕스 비빔냉면 6,000원, 숯불고기 플러스 냉면 6,000원, 수제 탕수육 6,000원, 국면 6,000원, 베트남 쌀국수 6,000원, 수제 돈가스 5,000원, 왕만두 4,000원. 제가 탕스 냉면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들었었는데 가격은 참 착한 것 같습니다. 물냉이나 비냉을 드신 후에 딱 단돈 1,000원만 추가하시면 숯불고기나 탕수육까지 드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냉면에 숯불고기를 먹어본 적은 많은데요, 이렇게 숯불고기 말고 탕수육을 같이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탕수육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탕수육도 국내산 유황 돈등심을 냉동이 아닌 수제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의 별미 왕만두, 따끈따끈한 왕만두 5개에 4,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탕스 냉면의 자랑 1+1 세트 메뉴, 숯불고기 비빔밥 플러스 순두부찌개가 6,000원, 김치찌개 플러스 탕수육 6,000원에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점심시간이라서 탕스 냉면에 들려가지고 물냉 플러스 탕수육을 먹고 갈 생각입니다. 한 겨울철의 별미 중에 별미 냉면 탕스 냉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탕스 냉면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탕스 냉면 전화번호 031-562-8195 031-562-8195나 구리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창정의 친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대가 날 알아주겠지. 예전이 돼버린 이 사랑의 시작을 마냥 웃기만 했던 푸른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키 작은 꼬마가 어느새. 방금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임창정의 친한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에 소재한 단체나 기관, 모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팍팍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체는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낚시연합입니다. 한국낚시연합의 전신은 1973년 전국낚시연합회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태동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낚시연합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낚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 동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창립 초기의 취지를 되살려 초심의 자세로 낚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낚시연합은 4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낚시계의 흥망과 함께하며 낚시계의 대표단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낚시연합에서는 회원들끼리 낚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며 낚시계 소식이나 협회 행사, 낚시 대회 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니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낚시연합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kff.or.kr kff.or.kr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낚시연합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한국낚시연합 전화번호 031-564-2733 031-564-2733이나 구리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의 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입니다.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방금 들으신 곡은 성시경의 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 였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맛집, 멋집, 점포 소개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점포 소개 많이 해드리고 매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쉰 상태인데 다행히 이탈은 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기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효신의 눈의 꽃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자키 나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